안녕하세요. 유련초 교사 변지영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유년 생활을 주제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거는 작년도 학부모님께서 설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의 의견과 질문을 재구성하여서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지영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소통인데요. 교장 선생님, 소통하면은 혹시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소통하면 이런 게 또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 입장이 되고, 내가 내 입장이 돼서 서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제 입장이 하면 교장 입장이 한번 돼보시고요. 제가 선생님 입장이 돼보는 네,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울걸요? 쉽지 않은데요. 서로 어려울걸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렵다는 거를 이해하는 인지하는 거죠. 거. 네. 그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음. 될 수는 없지만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시작을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1학년 학부모로서 가정통신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일단 가정에 집에 가정통신문이 사실 진짜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최대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보낼 때는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궁금할 게 적도록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 질문 나온 것처럼 궁금하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이렇게 궁금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은 가정부문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가정통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가정통신문을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에 가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거든요. 성장과 발달. 그러면 뭐냐면 가정통신문도 거기에 맞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담임 선생님과 전화하시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아들, 딸,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보니 가정통신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엄마가 궁금하거든? 아빠가 이게 궁금하거든? 라고 하면 아이가 이게 뭔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가정통신문이 언제 오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되풀이되는 활동이에요.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에서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느끼냐?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나 어느 정도는? 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선 그 다음에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중에 핵심,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빠와 엄마가 나를 믿고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풀이해서.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자녀와 아이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쓰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통신문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면 그렇죠.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잘 핵심을 요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 학년마다 과제와 알림장을 통일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또 2학년, 3학년 학년마다 네. 그 학년에 나가는 과제를 똑같이 하자는 통일. 거죠. 네. 반마다 똑같게 하고 알림장도 내용도 똑같게 똑같이. 하자. 네. 이게 부모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 이해는 가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내용도 다르고 그 준비물 자체도 아예 그냥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면 어떤 과제냐면 내일 집에서 올 때 실내화를 빨아서 가져옵니다라는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느 선생님은 뭐라고 쓰냐면 실내화라고만 씁니다. 심지어 어느 반은 쓰지도 않아요. 그럼 어느 선생님은 쓰고 어느 분은 왜 안 쓸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씁니다. 실내화 스스로 빨고 잘 챙겨서 자기 힘으로 챙겨서 가지고 오기라고까지 써요. 근데 그럼 쓰는 것과 안 쓰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실내화라고만 쓰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학년마다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다르고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교실마다 어떤 흐름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과제를 통일한다는 것은 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알림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림장도 어느 반은 어떤 아이는 보면 요만한 수첩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핸드폰에 적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근데 어느 반은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됨. 어느 반은 공책에다 해야 됨.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반은 요만한 수첩에 해야 함. 어느 반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음. 그건 담임 선생님마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저는 그 흐름이 존중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에 매우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나 알림장을 통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좀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통일했을 때 주는 편리함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개별화 학습을 주는 것도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더 다양성, 중요하다고. 개별화, 네. 다양성 개발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바뀌는 경우 미리 공지하는 건 어떨까요? 질문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죠. 네. 그럼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라면 뭐가 있죠? 이제 휴직에 들어가실 수도 휴직에 있고 또는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뭐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하여간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바뀔 걸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 아이들에게 학부모님께 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런 그런 말씀, 질문이신 것 말씀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교육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1학기만 마무리하시고 떠나실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까요?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갈까요? 조금 뭔가 이렇게 떠나가실 분인데 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곧 떠나신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만나야 되거든요. 있는 거 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나야 되는데 떠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성의 끝이 좀 모자라요. 그 끝이 아주 온 정성을 다할 때 그때 성장과 힘들지만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야 될, 떠나셔야 될 경우에는 며칠 전에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리 알려버리면 아이들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반의 분위기가. 그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뭔가 협의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보고요. 그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다. 맞습니다. 네. 교육에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 어떤 마음을 먹고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나냐가 중요하다는 것. 네. 매달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의 창이 필요해요. 난타 창의음악 교육활동 목적이 궁금합니다.
왜 상장은 안 주나요? 리코더는 음. 왜 배울까요? 통문은 왜 개방 안 하나요? 이렇게 대화의 창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 이해하고요. 특히 2020학년도에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음. 반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뭐 아이가 학교에 와야 또 반에 가서 의미가 있죠. 학교가 등교도 잘 안 하고 그런 상황을 굉장히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년도가 그랬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매달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학부모님 전교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석 달에 두 번, 3개월에 두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쉬웠고요. 그 대화의 창이 필요한 거 저 인정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올해 2021학년도는 코로나가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줌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이든 그렇게 부모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질문을 주신 거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제 난타, 창의음악 이런 게 목적이 뭐냐, 내용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왜 상장을 안 주고 리코더를 배우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난타나 창의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코더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악기라든가 몸을 놀려서 움직이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런 어떤 전문가, 그쪽의 직업을 가지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리코더를 배우는 거는 리코더 연주로 그걸 직업 삼아서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니고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성악을 전공해서 그걸로 그야말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하면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잘하게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접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뭔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맨 처음엔 소리도 안 나는 거를 거의 수십 번 수백 번 입이 막 부르트도록 눈이 빨개지고 그러도록 연습을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리코더를 배우고 난타도 배우고 창의음악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장을 왜 안 주나라는 문제가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상장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근데 상장은 남에게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행복이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한 건 변지영 선생님이 최강희 선생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평가할 때만 제가 행복해요. 그럼 선생님이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장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스며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행복은 누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그 평가 누가 한다? 내가. 그래서 상장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개방인데요. 우리 학교 동쪽에 있는 문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를 개방할 경우에 그 앞에 차가 주차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앞에도 마을 주차장이 바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를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학교에서 소통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 내보내는 가정통신문은 이알림이로 보내드리고 있고 또 학년마다 학급마다 줌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하이클래스를 통해서 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반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학년마다 자녀 중에서 여러 학년을 두신 학부모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근데 하나는 엄마 나 이거 중 어떻게 해? 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옆에는 엄마 나는 우리 학년은 이게 뭐죠? 클래스팅. 클래스팅, 구글 네. 클래스팅을 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나는 하이스쿨, 음. 엄마 나는 저기 페이스북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카톡으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 녹음해서 보내야 돼? 이렇게 오면은 부모님이 헉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모님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아마 2020학년도에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익숙해지셨을 건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도구보다 어플보다도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터넷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놀아야 할 곳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활용해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난해 그 많은 걸 익히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날밤도 새지고 학교 오고 근데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이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웬만하면 아이들이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이제는. 그래서 선생님 어려우시더라도 다양한 소통 방법을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안 되면 한 번에 안 되면 오늘 내일 며칠 막 시행착오 겪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같이 최대한 학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 같은 게 전체 공지하거나 이런 것은 이알림이로 갈 거고요. 이알림이를 기본 골격으로 소통하는 걸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줌 같은 경우가 이제 사용이 꼭 유료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학습터에서 새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뉴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일원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줌이라는 것이 유료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뉴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죠. 쌍방향 수업용으로. 네, 네. 뉴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 교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하면서 가장 느낀 건 변지영 선생님 너무 네.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한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그래도 덜 어색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소통이라는 게 아주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왜 없겠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부모 쪽의 입장이 돼보고 학부모님들 학교의 입장이 돼보고 서로 그러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실수 정도야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에서 뵙겠습니다. 네.